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구독 경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또 가치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서 효용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심리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매달 아니면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지불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그때그때에 따른 어떤 그 소비 트렌드가 변화가 되는 그런 경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구독 경제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 2025년에는 100조 정도가 이제 구독 경제가 있다고 지금 예상되고 구독 경제 규모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경우는 이제 소비가 결국엔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새로운 소비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소비가 우리가 1년에 한 가족당 한 162만 원 정도가 스포츠 소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동안 구독 경제는 한 10%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10% 정도가 이제 구독 경제를 하고 있다. 스포츠의 구독 경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엄밀히 좀 더 구체적으로 따르면 좀 틀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스포츠 게임 이제 새로운 이제 MZ 세대들이 좋아하고 지금 30, 40대 좋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포츠 게임 산업, 그러니까 e스포츠 산업에서는 이제 그 컨텐츠를 게임에 대한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월간으로 자기가 사용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플랫폼 이용료를 또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따라 게임 서비스를 하는데도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도 게임 산업과 게임 같은 거 구매하는데 비용이 들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 게임 e스포츠에 있어가지고 구독 어떤 경제 어떤 규모라고 좀 어떤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포츠에 있어서는 이제 관람 스포츠 구독 경제가 있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구독하는 거 있고,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가 그 티빙에서 OTT 사업을 해가지고 5,500원을 지불하고 그게 따라서 그 구독하게 되고, 그에는 프로축구 같은 경우가 쿠팡을 통해 가지고 4,900원을 월 지불함으로써 TV를 통해 가지고 그 OTT를 통해 가지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관람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가 지금 관람 스포츠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구단의 어떤 회원이 된다든지, 국내에서는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메이저리그나 그 다음에 미국 NBA 농구 같은 경우는 구단에서 그 월 얼마씩을 받아가면서 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구단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상황이라든지 티켓을 판매하는, 아니면 굿즈 같은 것도 판매하는 그런 어떤 관람 스포츠에 있어가지고 구독 경제 지금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스포츠에 있어서 구독 경제는요, 워낙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배드민턴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좋아한다든지, 그게 필요한 용품들을 직접 구매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임대해서 쓴다든지, 월별로 쓰고 또 더 새로운 제품이 나면 그걸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팬데믹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골프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골프 용품들, 특히 의류들을 갖다가 구매하지 않고 구독을 함으로써 입고 또 반납하고 또 새로운 새로운 브랜드를 또 착용하고, 그럼으로써 나갔던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국민들이 그 골프 팬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의, 직접 구매하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직접 빌려서 구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품 같은 게나 의류 같은 것이 이게 지금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입니다. 우리가 뭐 스크린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포츠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그걸 소유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공유 경제하고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만은,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월 회원료를 내고 그 수영장을 이용하고 센터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밀접하게 우리 사회와 연관되어 있으면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독 경제를 생각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슨이라든지 콘텐츠, 특히 레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스포츠를 배우고 그 스포츠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기능을 높일 때 레슨 받지 않습니까? 그런 레슨 할 때에서도 그런 그 구독 경제가 이루어진다 보고, 그걸 하나의 비즈니스로 하는 게 뭐 각 종목별 레슨을 받는지 훈련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콘텐츠 같은, 우리가 홈트 같은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홈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구독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직접 헬스센터, 피트니스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그 구독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컨텐츠로서, 그 다음 새로운 어떤 기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그것도 월 얼마를 지불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참여 스포츠에서도 이런 구독 경제가 우리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저변이, 이제 참여 스포츠 같은 경우는 관람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변이 확대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품에 대한 좀 다양한 구독 서비스라든지 채널이라든지 플랫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그게 대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스포츠 종목, 예를 들어 뭐 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목을 배우든 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설이 좀 현대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 스포츠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이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컨텐츠를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거의 매니아층으로 각 종목별로 그 스포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용 빈도를 좀 높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고, 특히 지난번에 보통 피트니스에서 먹튀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조해주고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그 피트니스 인증 제도를 실시하든지, 그럼으로써 이 구독 경제, 스포츠 참여 스포츠에서의 구독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 관람 스포츠는요, 우리가 접근을 너무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스포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람 스포츠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관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미디어의 영향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관람 스포츠에서는 팬층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팬층의 확보는 결국에는 지역 연고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돼 있는 프로스포츠, 자기 고향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갖고 그 팀에 대해서 더 로얄티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굉장히 이 팬심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팀을 응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졸업 후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 팀에 대해서 팬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 그 로얄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관람 스포츠의 구독 경제, 그 팬이라고 하는 그 연간으로 봐야 돼요. 관람 스포츠는 결국에는 얼마나 연간 회원이 많이 늘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월별도 될 수 있지만은 연간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독 경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로얄 팬들의 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포츠 산업이 과거에 그냥 뭐 관람 스포츠라든지 참여 스포츠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스포츠적 산업적 측면을 봤는데,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좀 많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 구독 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감성,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갖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관람이나 참여 스포츠의 종사자들도 직접적으로 팬들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그 니즈나 이런 걸 분명히 파악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스포츠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